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IT 진행맡은 지식PD 고성입니다. 오늘 굿모닝 하이테크와 토크IT가 함께하는 웨비나 시리즈 웨비나입니다. 오늘은 요새 봇이 좋은 봇도 있지만 나쁜 봇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동화라는 것이 이제 좋은 면에서 자동화도 있지만 해킹 쪽에서도 이런 자동화나 봇을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인지, 효과적으로 또 관리할 것인지, 이런 얘기들을 굿모닝 하이텍의 이신우 부장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자, 부장님, 진짜, 봇이라는 것이, 예. 이 봇의 공격은 옛날부터 디도스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 이렇게 봇이 더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외부로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IT 기기들에 좀 더 의존하게 되면서 사용량이 폭증하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뭔가 더 나은, 더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네. 아마 봇이 더 활동을 가열차게 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언택트 시대에는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봇을 이용한 공격이 예. 자연스럽게 정말 급증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네. 자, 오늘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예,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해드리고자 하는 본 매니저 자체가 이 아카마이라고 하는 회사의 굉장히 하이테크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저희 같은 파트너사에게 열려있지 않은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아카마이가 사활을 걸고 만들고 있는 그 제품이고 굉장히 많은 부분이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는 제품인데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 내에서 아카마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본 매니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나왔고요. 아, 그러면 이 본 매니저가 예. 지금 실제로 상용화돼가지고 서비스한 것이 예. 그게 오래전부터 최근에 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2015년 정도부터 이제 여러 회사들이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현재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제 그 현존하는 대부분의 봇은 구별을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진 봇들도 바로바로 이제 구별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아카마이가 뭔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도 이제 고객사에 나가서 미팅을 했는데 아카마이가 미국 회사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일본 회사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니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감상 일본어처럼 들릴 수는 있는데요. 이게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하와이어 형용사고요. 스마트, 네. 인텔리전스, 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아카마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설명을 하는 것보다 이 잘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용해서 네. 2분 정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아카마이가 어떤 곳인지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동영상을 삽입해 봤습니다. 네. 왜 이렇게 영상 재생이 느려? 또 액박 떴어. 전 세계 인구의 46%, 34억 명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대. 인터넷 사용자 대부분이 이미지와 영상을 선호. 하지만 내 사이트에서 버퍼링이나 이미지 안 뜸 현상이 계속된다면 고객들은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고 말 거야. 고객들을 내 사이트에 오래 머물게 하기 위해 필요한 건 아카마이. CDN 업계 1위의 글로벌 기업 아카마이. 출퇴근 길마다 보는 재미있는 영상들과 온갖 짤방이 사실은 이 CDN 서비스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꽉 막히는 출퇴근 시간에 가장 안 막히는 길을 찾아주거나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환승은 적게 하면서 가장 빠르고 싼 항공편을 찾아주는 거. 인터넷 사용 기기도 다양해지고 갈수록 트래픽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CDN은 최적화된 경로 탐색과 전송 서비스를 해줘. 바로 그 분야의 1위 기업이 아카마이. 말 그대로 똑똑한 1등 기업 아카마이와 함께하면 뭐가 좋게? 먼저 빨라. 4K나 HD 영상, 오디오나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모두 사용자에게 최대한 가까이 옮겨서 전송 속도를 향상시켜주거든. 또 가용성이 좋지. 트래픽이 갑자기 치솟거나 서버가 중단되는 극한 상황에서도 콘텐츠를 제공해. 상위 20대 글로벌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아카마이를 이용할 정도로 보안 역시 걱정 없고,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30% 가까이를 처리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아카마이만의 인사이트도 무시 못하고 말이야. 이제 왜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아카마이와 함께인지 알겠지? 영화, 쇼핑, 여행, 공부 뭐든 인터넷으로 하는 세상. 똑똑한 아카마이로 우리 고객들을 꼭 붙들어두자. 다시 한번 뭐라고? 아카마이.
네, 잘 봤습니다. 네. 아카마이가 98년도부터 이 서비스를 시작했나 보죠? 예, 맞습니다. 아카마이가 CDN이라고 하는 이 서비스 자체를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역사도 20년 이상 됐고요. 그리고 아카마이 이제 아카마이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창립자이신 톰 레이튼 교수님이신데요. MIT 응용수학과 교수시고 지금도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인터넷을 함께 개발한 개발자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미국 발명가의 전당에 헌액되셨어요. 그러니까 에디슨 같은 굉장히 훌륭한 발명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시고, 그리고 또 좀 특이한 게 그 막내따님이 한국을 좀 좋아하세요. 네. 그래서 가끔 아카마이가 이제 화상회의 하면 막내따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어로 인사도 하시고 하시고. 네. BTS BTS. BTS가 참 큰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CDN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CDN 시장을 아직도 56% 정도 가지고 있고요. 2등 회사가 한 7%가 안 되니까 시장을 거의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CDN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도 아카마이가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CDN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장표 한 장을 넣었고요. CDN의 가장 처음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 그 정적인 컨텐츠에 대한 캐싱부터 시작을 해서 동적인 컨텐츠에 대한 가속으로 넘어가서, 그리고 보안과 모바일에 대한 최적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엣지 컴퓨팅을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28만 5천 대의 서버를 가지고 실제로 엣지 컴퓨팅을 구현을 해서 이제 CDN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엣지 컴퓨팅을 구현한다는 것이 예. 어떤 밸류를 준다는 것이죠? 구체 한 케이스만 든다면, 예를 들면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보안하는 사람이니까요. 네. 일단 디도스 공격을 누군가가 한 100기가 정도를 만들어서 때렸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단일 업체에서 단일 보안 장비를 이용해서 막는다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 네. 근데 아카마이는 글로벌하게 28만 5천 대의 서버를 가지고 있고 한국 내에도 3천 대 이상이 있어요. 네네. 그 3천 대의 서버가 고르게 아. 해당 공격을 나눠서 맞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서비스에 문제가 없이 유지를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엣지 컴퓨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네. 됩니다. 그러니까 아카마이가 갖고 있는 글로벌한 그 방대한 인프라를 각 개별 기업들이 가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도와주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이제 클라우드와는 다르게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작은 것들이 여러 곳에 퍼져서 필요한 분들이 더 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아카마이 보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장표를 넣었고요. 이건 뭐 저번에 나와서도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아카마이는 지금까지는 CDN 회사였지만 이제는 CDN 회사가 아니라 보안 회사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보안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요. 이 하나하나의 보안 솔루션이 각 분야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마이 웹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굉장히 많은 CDN 엣지들을 이용해서 디도스 방어라든지 웹패킹 방어들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엣지 위에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 매니저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카마이는 28만 5천 대의 서버가 동일한 플랫폼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플랫폼에 3,000개의 모듈 중에 어떠한 모듈이 조합되느냐에 따라서 보안 서비스가 달라져요. 그래서 실제로 CDN 하고 있는 서버가 보안 모듈을 얹어서 본 매니저 역할도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카마이가 제공하고 있는 이 본 매니저는 과연 외부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이 장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트너 매드 쿼드런트고요. 2020년에도 아카마이가 리더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리더 그룹 중에서도 높은 위치에 있고, 그리고 또 서비스하고 있는 고객도 가장 많죠. 이게 보니까 본 매니저먼트가 아예 가트너에서 예. 한 분야로 따로 나와 있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내용이고요.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해외 쪽에서는 굉장히 핫한 부분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 매니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본 매니저를 소개해드리기 전에 먼저 봇이 무엇인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봇이라는 건 결국에는 사람을 흉내내면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사이트에 안 좋은 행위를 하는 것들을 악성 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카마이가 낸 자료는 아니지만 실제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접근을 하는 웹사이트 같은 경우 약 50% 정도가 봇에 의한 접근이고, 그 중에서 27%는 굿봇, 나머지 23%는 사이트에 뭔가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 사이트를 노리고 있는 악성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악성봇은 금방 이해가 가요. 예. 나쁜 봇이 응? 예. 내 정보를 탈취하려고 들어온다든지. 아까
23%가 한 28%, 27%? 27%? 가 굿봇이라고 했잖아요. 예. 굿봇은 어떤 것들이 있는 겁니까? 굿봇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이 아.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어디서 가져올까요? 이 굿봇을 이용해서 그렇죠. 정보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각 웹사이트를 다 돌아다니면서.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외에도 사이트의 헬스를 체크하는 사이트 체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로 개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 툴들도 이제 봇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 어떤 서비스 웹을 운영하는 저 회사라면 예. 이거 봇은 위험한 봇이 많아가지고 봇은 아예 차단 아예 못하게 해도 안 되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럼 우리 내 사이트가 안 알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전에 운영하고 있던 모 공공기관의 웹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굿봇을 잘못 차단을 해서 한동안 예, 홍보에 좀 문제가 발생을 했던 적이 실제로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일단 좋은 봇은 내버려둬야 될 거고, 나쁜 봇들도 뭔가 나쁜 봇은 나름대로 뭔가 단순하게 일주로 막는다기보다 나쁜 봇도 나름대로 뭔가 효과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네. 맞습니다. 악성봇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게 되면 결국엔 이 악성봇도 뭔가 그 원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진화를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뒤쪽에 보시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정보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봇 같은 경우는 정보를 가져가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근을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관리자 같은 경우는 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그런 비정상적인 접속을 보고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봇을 만들어서 정보를 가져가려고 했던 사람은 이렇게 차단됐구나 하는 걸 인지하고 그 다음에 이 차단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봇을 더 진흥화하는 굉장히 나쁜 사이클을 가져갈 수가 있게 됩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봇은 단순하게 막으려고 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관리라고 하셨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악성 봇이 예.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예. 계속해서 변종이 안 생기게끔 진화를 안 하게끔 맞습니다. 그렇게 내버려두게 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내버려 둔다기보다는 네. 사이트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면 100% 차단보다는 사이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까지만 차단을 하고 나머지는 허용을 해서 네. 개발자가 이게 차단이 된 건지 아니면 뭔가 네트워크 이상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인지 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도록 속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이 웨비나의 부제로 봇의 암살자라고 말씀을 드린 게 실제로 봇을 운영하는 자들이 이게 봇이 막힌 건지 아니면 잘 동작하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하게 아카마이 쪽에서는 관리를 하고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제를 달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바이러스가 예. 자꾸 항생제를 맞으면 그게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러스가 갑자기 감기, 인플루,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것도 자꾸 이제 진화를 하니까 진화를 하지 않게끔 내성이 안 생기게끔 맞습니다. 적절하게 이거를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관리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봇을 만들어가면서 진화돼 가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처음에 봇을 누군가가 만들었을 때는 단일 IP로 원하는 정보에 대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IP를 이용하게 되면 그 IP가 차단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IP를 여러 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임계치를 이용해서 차단을 걸게 되기 때문에 그 임계치 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낮은 요청률을 가져가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서서히 주기를 맞습니다. 천천히 한다든지. 그리고 리퀘스트를 분석해서 유저 에이전트가 없는 경우는 차단하게 되면은 그런 경우에는 또 유저 에이전트를 사람이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 개의 유저 에이전트를 확보를 해서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확인해서 차단을 하게 되면 브라우저가 아닌 것들을 차단하는 쿠키 같은 거, 셋쿠키 같은 걸 넣게 되면 이제 브라우저처럼 마치 동작을 하는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세션을 재생해서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세션 재생하는 기능도 넣게 되고, 그리고 쿠키도 사용해서 셋쿠키 같은 것도 통과할 수 있도록 쿠키 지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차단을 하게 되면 자바스크립트도 인식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마치 사람처럼 점점 진화해 가는 게 이제 악성봇의 진흥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이제 봇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각 예. 연도별로 표현하셨는데 요새 보면 제일 그게 코로나 돌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얘도 돌기가 있네요. 계속해서 돌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음 장표에 보시면 요거는 실제로 그 봇 관련된 그 회사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이제 브라우저 핑거프린팅이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어.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실제로 해보시면 내 브라우저, 내 PC에 있는 내 브라우저가 똑같은 걸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맨 우측 하단에 있는 URL이죠? 예, 맞습니다. 펜옵틱 예, 옵틱 클릭 예, 맞습니다. EFF.org네요. 예, 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음. 단순하게 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이 브라우저에 있는 여러 가지 애드온이라든지 그리고 그 OS의 버전이라든지 어떤 보안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난수화되어져 있는 쿠키를 만들어 줍니다. 네. 근데 이 쿠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람이 어제 제가 테스트해 봤을 때 26만 4,442명이 45일 동안 체크를 했는데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부장 거 딱 하나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쿠키로 이용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그 봇들을 구별하는 데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봇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스템에서 동일한 환경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쿠키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 이래서 브라우저 핑거프린팅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뒤쪽에 나오는 아카마이에 대한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실 때도 거기에서도 사용하신 쿠키도 이런 형태로 아카마이가 이렇게 이용하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를 조합해서 그 사람만 가지는 고유의 패턴을 쿠키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카마이 본 매니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카마이 본 매니저는 스탠다드와 프리미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품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스탠다드 같은 경우는 그 고유의 패턴이 있는 것들, 네. 카테고리화 되어져 있는 것들, 뭐 패턴이 딱 이렇게. 맞습니다. 사전화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제 스탠다드라고 부르고요.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스탠다드에서도 액티브 탐지라고 해서 쿠키를 이용한 탐지가 있지만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실제로 이 사용자가 어떠한 디바이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키보드를 치고 있는지, 마우스를 움직이고 있는지, 모바일 같은 경우는 자이로 센서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실제 사람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판별하는 게 프리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프리미어는 그동안 이제 밝혀져 있지 않은 패턴이 아직 없는 맞습니다. 언노운 맞습니다. 언노운 봇 같은 거를 특히 탐지하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유용하겠네요. 그래서 이 언노운으로 탐지된 것들 카테고리화해서 아. 아카마이 쪽에서는 본넷 아이디를 주고 이제 봇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본 매니저 스탠다드에서 패시브 탐지 그 중에서도 고객사 정의봇과 아카마이 사전 정의봇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객사 정의봇은 사실은 이건 이제 예외 처리를 위해서 대부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고객사 같은 경우도 사이트 체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특정 그 광고하는 회사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페이스북이나 뭐 트위터 같은 것들에 굉장히 광고를 자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차단하지 않기 위해서 예외 처리를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특정한 IP나 아니면 특정한 어떠한 그 유저 에이전트를 가지고 있는 자동화된 봇들에 대해서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 주로 네네. 만드는 고객사 정의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카마이 사전 정의봇은 많이 사용되어지는 굿봇들을 정의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총 17개의 카테고리를 이용해서 이제 뭐 서치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광고라든지 사이트 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7개 유형으로 나눈 거네요. 특성별로. 네, 맞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음. 근데 다만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아카마이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다고 해서 이게 꼭 굿봇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업종에 따라서는 이것들이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업종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들, 여기에 카테고리 되어져 있는 봇들을 잘 보시고 실제로 우리 회사에서는 악성 봇으로 구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면 차단을 거시는 게 맞습니다. 아,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유저 에이전트 기반을 이용해서 이제 탐지하는 것들인데요. 이게 있는 이유가 많은 검색 엔진들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 구글 같은 경우는 허용을 해놓습니다. 근데 허용을 할 때 보안 장비에서 대부분 유저 에이전트를 많이들 이용을 해요. 네. 구글 같은 경우는 구글 봇, 구글 어드버타이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꼭 문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공격자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전에 디도스 공격을 막을 때 가장 골치 아팠던 게 구글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디도스 공격 패턴 그리고 바이두 스파이더로 위장해서 들어오는 공격 패턴이 가장 골치가 아팠어요. 네. 근데 뭐 아카마이에서는 아주 잘 막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막고 있는지 봤더니 실제로 그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ASN을 체크해서 들어오는 IP가 구글 것이 아닌 경우에는 차단을 합니다.
ASN이 무엇입니까? ASN이. 네트워크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특유의 고유 번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저 ASN을 가지고 있어야 BGP를 연결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 이제 네트워크에 내 IP를 어나운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것들을 이제 구글이나 이런 네트워크 회사들, 큰 회사들은 다 가지고 있고요. 네. 그 ASN에 IP가 매칭되어져 있는 형태로 이미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ASN과 IP를 가지고 실제로 구글 보신지, 바이두 보신지, 네이버 보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로 구글 봇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차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자, 그러니까 개발자들도 실제로 봇을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비라든가 자바라든가 PHP 등을 이용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이제 컬 그리고 뭐 OK HTTP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도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허용하거나 차단할 수 있도록 다 카테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리퀘스트 어노말리를 어떻게 탐지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HTTP 리퀘스트 헤더는 특정한 헤더들이 특정한 위치에 정확하게 위치에 있어야 그게 정확한 HTTP 리퀘스트 헤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롬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들어온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크롬 브라우저 유저 에이전트에 꼭 있어야 되는 문구가 없거나 아니면 크롬 브라우저만 가지고 있는 헤더 값이 없거나 하는 식으로 사용자들, 공격자들이 이제 하나 둘씩 빼놓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아카마이에서 체크해서 리퀘스트 어노말리로 이제 탐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잘 돼 있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직접 해보려고 했던 이 그 핑거프린트, 이 브라우저 핑거프린트를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사용자가 리퀘스트를 보내서 리스폰스에다가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 한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브라우저의 특성 같은 걸 이용해서 쿠키를 만들고 그 쿠키를 그 사람이 사용하는 지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매치업을 시켜주는 겁니다. 1대1로 매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공격자가 하나의 PC를 이용해서 저 쿠키를 만든 다음에 그 쿠키를 돌아가면서 쓰기 위해서 뭐 복제를 한다라고 하면 100% 걸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저 정보에는 IP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브라우저 정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거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제 공격자인지 사용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쿠키를 이용해서 무결성 검사를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하게 지금 이거를 봇을 이제 이렇게 방지하고 차단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 아까 봇은 계속 진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방송으로 들어서가 아니라 그 공격자들도 이제 이런 것도 알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그럼 그것도 결국 이런 것을 회피할 수 있는 나중에 그 방법도 결국 나오리라고 보십니까? 진화를 계속 한다면? 아카마이 본 매니저가 스탠다드와 프리미어로 나눠져 있는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예전에는 스탠다드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공격자들의 봇이 많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그걸 더 잘 막을 수 있도록 프리미어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도 계속 진화하겠군요. 맞습니다. 네. 스탠다드도 물론 진화하고 진화하는데 있습니다. 프리미어 진화한 것이 나중에 글로 딱 되면 글로 다시 가는 거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 네. 축적되는 거겠죠. 계속해서 축적되고 있고요. 공격자들도 사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봇 쪽에 대해서 그 시작을 했을 때 자바스크립트 인젝션을 이용한 셋쿠키를 하게 되면 97% 정도의 봇이 차단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많이 진화가 돼서 이제 두 자릿수가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인젝션한 셋쿠키를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정도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아까 3%가 몇 년 전이었는데 그게?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 야, 네. 5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고요. 봇도 발전하는 만큼 이제 막으려는 이런 산업들도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 검증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리퀘스트의 리스폰스에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해서 이 자바스크립트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 브라우저가 실제로 이 이미지를 렌더링 할 수 있는지 그 렌더링한 이미지를 특정 위치에 놓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브라우저를 쓰고 있는지 아닌지를 사용하게 되고 이 쿠키를 이용해서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쿠키 인증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 검증이라고 해서 봇들은 뭐 지금은 더 많이 발전해가지고 이제 거의 사람하고 유사한 형태로 가고 있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기본적인 봇들 같은 경우는 보이시는 화면처럼 특정한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정형화되어 있고
일정 시간 동안 일정한 클릭수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형태거나 잠깐 쉬었다가 또 들어온다던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일본 사용자들은 제가 10초 동안 계속해서 똑같은 수로 클릭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용해서도 이제 실제 보신지 아닌지를 간단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 매니저 프리미어의 모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 예, 간단하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본 매니저 프리미어 같은 경우는 전체 페이지에 걸진 않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로그인이라든지 결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킹하는 그런 업체라면 네. 부킹하는 그런 사이트에만 네. 그 URL에만 딱 걸게 되고요. 그 URL에서 뭔가 포스트로 뭔가를 보낼 때 아카마이에서 제공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좀 더 강력하고 더 긴 자바스크립트를 인젝션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지 이게 그리고 일정한 숫자로 타이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우스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이로 센서 같은 것들이 움직이면서 실제 사용자가 손에 들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보신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네. 자이로 센서까지 측정을 할 수 있나 맞습니다. 보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아카마이 본 매니저 프리미어가 행위 기반 탐지를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본 매니저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본 매니저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많이 사용을 해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메이저 항공사 두 군데는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LCC라고 그 로우 레벨 캐리어인가 LLC라고 하는 그분들 중에서도 좀 사이즈가 큰 두 개 업체는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인더스트리가 있는데요. 네. 왜 항공사에 그렇게 봇들이 많이 공격을 하나 보죠? 네? 저희가 지금 서비스하고 있는 그 국적항공사인 A사 같은 경우는 네. 2016년 정도부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항공사들 같은 경우는 백단에 독일에 있는 그 에이모라고 하는 사의 백단 시스템들을 주로 사용을 하는데 이게 쿼리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실제로 이 좌석이 비어있는지 쿼리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0.1유로 정도씩을 이제 돈을 준다고 합니다. 서비스로. 예. 그러다 보니까 쿼리가 많이 들어가면 돈을 많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명 이상의 사이트는 이제 봇이 절반인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용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알고 그 백단을 운영하고 있는 A사에서도 많이 깎아주고는 있는데 그래도 엄청난 비용을 이제 손해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항공사 같은 경우는 좌석수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봇 운영자들이 좌석을 점유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좌석을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겁니다. 아까 악성봇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네, 집단이 그러니까 악성봇을 운영한 집단이 악성봇을 이용해서 미리 항공권을 이제 선매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선매라도 했으면 괜찮은데 선예약. 선 예약만 딱 부킹만 해놓은 하고. 상태에서 좌석을 몇 개 안 남겨놓고 이제 비싼 가격에 계속 파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가 항공사도 그렇게 크게 피해보진 않는데 더 큰 문제는 안 팔리면 그냥 놓고 튀는 이런 말이죠. 네, 놓고 네,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비행기는 30분 있다 뜨는데 잡고 있던 좌석을 몇십 개를 풀어버리고 가버리니까 네. 항공사 쪽에서 굉장히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현재는 이제 아카마이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네. 여기 보시면 응답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 다른 응답을 줄 수도 있고 차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차단을 하게 되면 다시 진화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다른 페이지를 리턴하거나 그러니까 일주일 전 페이지를 캐싱해 놓고 있다가 그 가격을 그냥 리턴하거나 네. 아니면은 조금 느리게 정상 사용자는 바로바로 응답을 해준다면 이쪽은 약 5초에서 10초 정도 좀 느리게 응답을 해주면서 네. 이게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 건지 차단을 하는 건지 봇 운영자들이 헷갈리게 이렇게 운영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업체들이 한국 내에서는 이제 이커머스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이커머스는 사실 일원 경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이커머스가 B라고 하는 이커머스보다 1원이라도 싸다라고 소문이 나게 되면 먼저 검색이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A라고 하는 이커머스에서는 B라고 하는 이커머스의 봇을 차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실제로 봇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가짜로 만들어진 가격이 좀 높게 책정이 되어서 가짜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리턴해주게 됩니다. 네네. 그런 방식으로 운영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금융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면 금융 같은 경우는 크레덴셜 이제 스토핑 같은 공격이 들어오게 되고
옛날에 뭐 한국에서도 이제 W은행이 당한 적이 있는데 네네. 아이디 패스워드를 이용해서 뚫리게 되면 한국은행과 다르게 한국에 있는 은행들과 다르게 해외 은행들은 아이디 패스워드가 뚫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100% 자기 그렇죠.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해커 돈이 되거든요. 그게 다. 네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 매니저를 굉장히 많이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뭐 S은행이라든지 뭐 B생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아카마이 이제 본 매니저를 이용해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뭐 증권사 한국과 저희가 POC를 했고요. 그쪽에서는 좀 문제였던 게 크레덴셜 투표잉이 많이 들어오면 막기가 차라리 좋은데 그게 1분에 하나, 10분 쉬었다가 다시 하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낮은 임계치로 들어와서 굉장히 네. 크게 문제가 됐었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아카마니 본 매니저를 이용해서 이제 쉽게 차단이 되는 걸 보시고 아, 네. 이제 예,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코비드-19 관련해서 재밌는 걸 좀 발견해서 가지고 왔고요. 이제 A항공사입니다. 이 A항공사는 대부분의 보시, 약 60% 정도의 보시,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던 보시였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1월 달에 중국에서 코로나가 심해지자 갑자기 봇 활동이 멈췄어요. 오. 완전히 멈췄습니다. 일주일 정도 완전히 네, 멈췄고, 네. 그 이후에 다시 봇 활동이 시작이 됐는데, 특이한 거는 국가가 바뀌었어요. 굳이 그 전까지는 중국에서 거의 들어왔는데 네. 그 이후에는 중국은 거의 5% 정도까지 떨어지고 미국이 갑자기 확 증가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상했을 때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중국에서 보수를 운영하시던 분이 잠깐 미국으로 옮기신 게 아닌가.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죠. 본인의 생명을 위해서 잠깐 중국으로 옮기셨다가 이제 4월 달에 또 이제 중국, 그 다음부터 미국이 또 심해졌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심해지는 순간 갑자기 또 보시 행동을 미국이 멈추고. 조용해지고. 네. 그 행동이 멈추면서 네. 거의 한 달 동안 보트 활동을 안 하다가 아. 한 달 지나고 나서 다시 살아났어요, 보시. 어. 근데 그때부터는 또 다시 중국에서 아. IP가 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땐 중국에서 보드 운영하시던 분이 미국으로 가셨다가 미국이 혼란해지니까 다시 중국으로 리턴하신 게 아닌가. 일터할 때 또 2주간 자가격리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한 달의 공백이 아마 그 자가격리와 뭐 이동 이런 것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그 해커 입장에서는 예. 정말 똑똑한 해커라면 예. 쓰는 해커라면 밑에 사람 직원들을 막 또 쓸 게 아니라 예. 이렇게 봇을 예, 맞습니다. 봇을 잘 활용해가지고 맞습니다. 요즘 같은 언택트 시대 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그 사람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그게 굉장히 ROI가 제일 잘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기업들도 이 봇을 사용한 공격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아지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실제로 그 항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잠잠했었어요. 잠잠했었다가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또 다시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시 보시 폭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몇 달 쉬시면서 이렇게 좀 리프레시를 하셨는지 네. 기존에 공격하던 패턴과 완전히 다르게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곳을 뚫고 계속 들어오시더라고요. 왜냐면요, 사람이 한 달을 쉬잖아요? 쉬면요, 그게 뭔가 편견도 없어지고, 발상의 전환이 일어나요, 발상의 전환이. 예, 네? 그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돈이 급하시다든가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스마트한 형태로 변경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패턴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맞는 것 같은데 네네. 많이 변해서 들어오셨더라고요. 네. 아니, 저는 이게 그동안 이제 봇하면 좀 이렇게 디도스도 그렇고, 좀 더미한 봇들, 예? 예, 맞습니다. 좀비 같은 봇들만 연상이 되거든요. 좀비 같은 봇들만. 맞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눠보니까 이게 좀비 같은 봇도 계속 있겠지만, 스마트한 봇들이, 예? 스마트한 봇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어, 이게 기존에 봇을 생각하시면은 디도스에 많이 사용이 됐어요. 네네, 그렇죠. 그런 봇들은 사실 복잡할 필요가 없거든요. 네, 단순 무식하죠. 예. 이제 뭐 S7 공격을 할 때도 그냥 쿠키 정도만 넘길 수 있는 정도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봇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여드릴 이런 것들은 그런 단순하게 뭔가 시스템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정보를 가져가거나 아니면 돈이 될 수 있을 만한 뭔가를 가져가야 하는 굉장히 복잡한 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굉장히 스마트하고 지능화되어져 있는 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제 매짐을 하자면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웬만하면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저희가 하도 많이 해서 네네. CDL 회사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계신데 지금은 아카마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보안 상품을 이용해서 가지고 계시는 어떠한 인프라든지 취약점을 저희가 다
웬만하면 메꿔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보안 상품을 가지고 있고 그 보안 상품들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운영하시거나 서비스를 운영하시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으시고 보안적인 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카마이를 이용해서 그 홀을 메꿔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본 얘기 했으니까 예.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이제 뭐 대학교 쪽에 예. 우리나라 현지 대학교 쪽에도 요새 다시 디도스 공격이 또 예, 횡행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돈이 될 만한 게 아닌데 어. 그러니까 솔직히 수강신청 망쳤다고 해가지고 그게 누군가의 돈이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저거 아닌가? 학생들이 저도 이제 학생을 좀 의식해 봤는데 언택트니까 내 수업료 좀 다운 시켜달라는데 안 시켜주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다시피 디도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네네. 누군가가 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재미 그리고 나의 이름을 좀 알리고 싶어서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냥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수강료 좀 내려달라는 의미로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요새 연락이 많이 오겠네요, 대학교 쪽에서. 네, 조금 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연락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요걸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대통령이신 존 F 케네디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위기라는 글자는 한자잖아요. 네. 그래서 어려움이라고 하는 위협이라고 하는 위자와 기회가 될 수 있는 기자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근데 그 위기 속의 기회는 결국엔 준비된 사람만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제가 송구자별법을 이렇게 써놨는데 사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진짜 이기는 거거든요. 네네. 내가 이제 둘이 막 싸워가지고 내가 이겼어요 결국엔. 근데 나도 만신창이고 이쪽도 만신창이면 그건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치게 만들어 놓고 한 대만 톡 때려서 나는 피해보지 않고 이기는 게 사실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보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밖에 없게 내가 준비를 해놓고 공격자의 공격을 기다리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대부분 그게 잘 안 돼 있으세요. 예.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 실제로 공격자가 공격을 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그 사상 누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카마이 같이 이렇게 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이러한 인프라, 이런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싸우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 좋은 질문자 두 분 이름을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예. 부장님. 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에서 여러분들 혹시 굿모닝 아이텍에 또 아카마이에 요청할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굿모닝 아이텍의 무빙 클래스 찾아가는 상담 그런 것들 꼭 오늘 주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 있으시면 편하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용배님, 악성봇의 공격에 대해 서버에서 방어하면 부하 가중이 되기에 서버 앞단 네트워크에서 접근 제어를 하는 것은 어떤지 문의드립니다. 좋은 생각이시긴 한데요. 이게 봇이라는 게 사실은 최대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봇을 차단하다가 벼룩이 잡다가 초가상관 태운다는 것처럼 정상 사용자들도 막을 수밖에 없어요. 오탐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IP를 이용해서 뭔가를 막는다는 건 사실상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공격자들이 봇을 만들 때 IP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몇만 개씩 사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IP들을 다 하나하나 골라서 막는다는 것도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자, 곽찬님께서는 보수 형태는 계속 변하고 진화할 텐데 이런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차단이 가능한 아카마이만의 방식이 있는지요? 결국에는 양이 질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카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글로벌하게 많은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뭐 수십 번의 디도스 공격, 수십 번의 해킹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당한다는 말은 좀 이상하네요.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격을 당하고 많은 공격을 막아왔기 때문에 최신 봇에 대한 정보는 아카마이가 가장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인도에 계신 수백 분의 이제 전문 엔지니어들이 이제 봇 패턴 같은 것도 계속해서 진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막을지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님은 봇으로 인한 이런 대규모 제조업체 쪽에 혹시 피해 사례 같은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제조업체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어요. 왜냐면은 네네네. 이제 웹에 대해서 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주로 공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는 사실상 고객하고 대면하는 그런 업무는 거의 없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봇은 아무래도 제조업체 쪽에는 큰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이종호님은 요 아카마이 본 매니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안 이슈가 발생했을 때 관리자에게 어떤 식으로든지 알람이 가는지. 예, 알람 당연히 가죠. 네네.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알람이 가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원하신다면 메일로 받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임계치 형태로 해서 늘 100건 정도씩은 있다. 그러면 이 100건 이상 공격이 들어왔을 때만 알람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형태로 또 구성이 가능합니다. 이효숙님은 아카마의 본 매니저가 검색 엔진 스팸이나 스플로그, 스팸 블로그, 트래픽도 탐지가 가능한지요? 검색 엔진 스팸이나 스플로그에 대한 탐지도 가능은 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검색 엔진이나 로그, 그러니까 그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거의 안 걸어 놓거든요. 그래서 탐지는 가능하지만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종택님 질문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악성봇을 막지 말고 관리한다고 했는데 악성봇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모두 파악하기 힘들고 향후 필요한 시점에 활용하기 위해서 비활성화해 놓고 나중에 필요시 사용하려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성봇은 차단하고 원천 소스를 확인해서 AI 관리해야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AI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봇을 차단하게 되면 그 차단을 뚫기 위해서 봇은 좀 더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고 많은 인력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진화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 봇을 관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홍용기님, 진화된 봇에 대해 관리 형태로 어느 정도 접근은 가능하다고 한다고 하셨는데 고객사마다 그런 접근 가능 정도가 다를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축들이 이루어지는지요? 아까 약간 허용하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객사마다 다 다를 텐데. 고객사 엔지니어분하고 굉장히 잘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오리진 쪽에서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가지고 있어야지 거기에 맞춰서 허용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네. 제이최님, 악성봇이 관리 서버에 의해 분산되어서 컨트롤되고 있는데 본넷 아이디를 관리하면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자동으로 관리가 되는지요? AI를 통해서 이를 제어해 보려 하는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추가 솔루션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추가 솔루션 같은 경우는 CIEM이나 이런 부분에서 연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본넷 아이디를 만듭니다. 봇들이 가지고 있는 패턴을 이용해서 본넷 아이디를 만들고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면 특정 본넷 아이디가 접근하는 봇의 거의 대부분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그 CIEM하고 연동을 하실 수도 있고, 네. CIEM에다가 특정 본넷 아이디에 대한 정보를 보내서 이제 거기에 맞는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IP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박서희님, 유저 에이전트 기반 봇 탐지라 하면 단순히 HTTP 프로토콜의 유저 에이전트 헤더를 기반으로 탐지하는 것인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지는 않고요. 그 헤더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유저 에이전트를 가지고 들어오는 IP가 실제로 이 유저 에이전트를 사용하는 구글이나 네이버나 바이두 같은 그런 검색 엔진에 사용하는 IP가 맞는지도 같이 확인을 해서 차단을 하게 됩니다. 장경익님, 만약 쿠키를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비교 체크하나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프리미어는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조영범님,
얼마 전에 기사 본 것 같은데 구글에서 크롬 내 유저 에이전트 정보를 삭제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이 가능할까요? 크롬 내의 유저에이전트 정보를 삭제를 한다고요?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네네. 장경익님, IP의 경우 대표 공인 IP를 사용하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 사설 IP로 위장하고 웹서버를 감염시킨 뒤에 봇을 운영한다면 IP 체크도 힘들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으로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브라우저 핑거프린팅 같은 경우 이제 그 경우만은 아니지만 실제로 하나의 IP에서 여러 디바이스를 운영하면 다른 형태의 쿠키를 가지게 됩니다. 네. 핑거프린트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제 같은 IP에서 여러 사용자가 사용하고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감염됐을 때도 차단이 가능합니다. 네. 민성우님, 토르 브라우저로 접속하는 것도 방어가 가능한가요? 아카마이가 가장 잘하는 게 저거고요. 네. 토르 브라우저가 사용하는 프록시에 대한 정보를 아카마이는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네트워크 리스트로 드려요. 이거만 차단하시라고. 아, 네. 박기웅님, 본 매니저를 이용해서 차단 내역 등을 확인하는 대시보드 형태의 모니터링 화면이 제공이 되는지요? 제공이 된다면 해당 화면을 고객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한지요? 일단 커스터마이징은 안 되고요. 네. 근데 제가 그러고 봤더니 이 화면을 안 찍어왔네요. 되게 잘 돼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 어떠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하게 모니터링 할수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본넷 아이디별로 이게 무엇 때문에 본넷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고 어떤 산업군을 주로 공격을 하고 있고 어떤 IP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오는 대시보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김수열님, 업무 특성에 따른 정상 세션에 대해서 오탐 또는 과탐을 방지하기 위한 화이트리스트 기능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커스텀 본넷 봇 등록을 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오탐이 발생했을 때 화이트리스트 처리도 가능하고요. 네. 실제로도 그냥 제공해드리는 화이트리스트 네트워크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셔서 화이트리스트 처리도 가능합니다. 김용범님, 우스갯소리인지 몰라도 악성 봇으로 판명된 봇을 내보낸 것을 추적해서 응징하는 기능은 없는지요? 예전에 한번 비슷한 걸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해외 쪽에서 특정 IP에서 너무 디도스 공격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 IP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메일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수동으로 하는 거 외에는 자동으로 응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이선님 아주 쪼크. 봇이 앞으로 잘 되면 본물이 터지겠다. 이분한테 무조건 하나. 네네네, 오케이. 센스 있으신데, 이선님?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강님은 이제 랜섬웨어하고는 본 매니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지. 예, 아무래도 좀 내부 디바이스에 대한 관리 부분이라서 본 매니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금융 쪽은 어떻습니까? 금융 쪽. 손정환님, 금융 쪽. 현재 국내 은행에서는 아직 본 네.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네네. 해외였던,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한국계 은행 한 곳에서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윤대섭님, 봇 공격을 막기 위해서 캡처 같은 차단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봇이 이것조차 풀 수 있는 능력이 현재 있나요? 간단한 형태의 캡처는 풀어내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걸 좀 복잡하게 만들게 되면 이제 고객들이 화를 내죠. 그래서 캡처는 사실 정말 가장 최후의 방법일 때만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강희님은 오늘 말씀하신 게 본 매니저가 좋아 보이는데 유사 제품들과 비교해서 비싼 순위는 몇인지. 저희가 1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권태우님은 아카마이 도입 전에 AWS에서 무상으로 POC나 테스트가 가능한지요? 오리진이 AWS인 경우겠죠? 네네, 그렇겠죠. 네. 아카마이의 거의 대부분의 제품은 신청을 하시면 무상 POC는 가능합니다. 네. 염정국님, 웹사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증정보 도용, 기타 웹사기 활동으로부터 기업 웹사이트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그런 공격 유형을
본 메이저에서 어떻게 탐지 식별하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누군가가 사람이 직접 아이디 패스워드를 넣어서 들어가는 경우는 못 막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아카마이 본 매니저는 자동화되어져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때만 탐지가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네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하신 저 웹 사기 쪽이 만약에 이제 봇 같은 걸 이용한 거라면 아카마이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네. 누군가 한 땀 한 땀 아. 손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라면 사실상 아. 막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제는 수제는 쉽지 않구나. 수제는 쉽지 않습니다. 네네. 그렇죠. 권태호님, 정보 탈취형 멀웨어인 로키봇은 악성 스팸 메일 내에 1에서 2메가의 작은 ISO 이미지 파일 첨부로 멀웨어가 퍼지는 것인데 아카마에서 이런 로키봇 탐지나 차단도 가능한지요?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엔터프라이즈 상품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을 탐지할 수는 있는데 네. 본 매니저에서는 그런 기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강희님은 보안 솔루션 도입에서 가장 고민되는 것이 운영 공수입니다. 아카마이 본 매니저는 보안 담당자 공수를 아주 좀 편하게 효율화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기능이 있는지요? 당연히 있죠. 엄청나게 크게 공수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접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인지 봇인지도 구분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일일이 사람이 따라가면서 뭐 로그를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하게 되면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아카마이는 자동으로 누가 봇인지 누가 사람인지를 알려드리고 네. 이것들을 봇들만 뽑아서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공수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리사관님께서는요, 좋은 봇에 페르소나를 입히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봇 암살자에게 악성 봇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잘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특징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아카마이 쪽에 알려주시면 예, 굿봇으로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범님, 텔레메트리 정보를 활용한 탐지가 수집, 학습되는 데이터의 한계성과 효율성으로 실제 사용 제품에 적용하는 것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도에 대한 기준 자료가 있을까요? 아카마이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좋은 질문 아까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아까 한 분은 이세훈님, 예. 한 분 뽑는다 그랬죠? 이세훈님, 예, 그렇죠? 예. 네. 본물. 예, 본물. 네. 또 한 분.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한 분. 네. 장경익님이 되게 장경익님? 괜찮은 질문들 네네. 많이 해주신 것 알겠습니다. 같고요. 자, 그러면 이세원님하고요, 장경익님, 장경익, 이세원, 이 두 분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 설문하신 분 중에서 20분께 또 저희가 케이크 세트 보내드리겠고, 또 설문에서 여러분들 굿모닝 하이텍의 전문가하고 상담이라든지 또 POC 아니면 뭐 어떤 맞춤형 세미나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무빙 클래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종훈님 질문 주셨는데요. 유형이 발전하면서 변하는 악성 바이러스를 차단하려면 계속해서 대응하는 봇이 증가해야 할 것 같은데 본 메이저의 용량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건지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아카마이 본 매니저는 클라우드 기반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은 무한히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봇에 대한 정보도 계속해서 추가해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맞춰 갈까요? 네. 예, 사실 제가 엔딩 멘트로 하려고 준비한 게 있었는데 네. 사실 제가 고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전쟁사 같은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까 그래서 손자병법이 있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많은 명장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 불리한 여건이라도 내가 짜놓은 판 안에 내가 싸우려고 하는 상대를 초대하게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봐도 공성하는 쪽이 수비하는 쪽보다 10배의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유리할 수 있어요.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준비가 충분히 안 돼 있고 판을 제대로 짜놨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방어가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건데 아카마이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절대 뭐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저희 쪽에 언제라도 연락 주시고 POC 언제라도 신청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 메이저이지 않습니까? 본 메이저는 POC 같은 걸 하게 되면 예.
뭐 이렇게 준비할 거라든지 아니면 그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일반적으로. 일단 CDN 적용하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빠르면 일주일, 뭐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2, 3주 정도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는 거겠고요. 여러분들 오늘 오후 4시에도 엔드포인트 보안 관련된 또 웨비나가 있으니까 보안 관심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